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라방 바로 시작을 하죠. 다 준비하고 오신 거죠. 아직도 숙제하고 있는 3학년. 10시 자야 되는 시간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릴스 영상을 하나를 봤어요. 우리가 이제, 자, 오늘 한번 체크해보세요. 엄마 좋으려고 하니? 엄마가 뭐 전교 1등 하라고 했어? 아니, 엄마가 학교에서 너 못 따라갈까봐 하루에 이거 2장, 고작 이거 2장 시키는 거야. 놀 땐 놀고, 할 땐 하는 거야. 하지 마. 때려쳐. 네 인생 네가 살아. 엄마 이제 책임도 주지 않아. 네가 안 하는 건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공부하기 싫어? 오늘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자, 그죠? 제가 이제 이 거울 치료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를 따라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 제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마지막이 사실은 좀 공부하기 싫어? 어, 자, 이제 오늘 이거를 입 밖으로 내신 분, 혹은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속으로 삼킨 분. 자,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서로 위로를 하자고요. 자,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여기선 안 나왔었는데, 엄마가 언제 100점 맞으라고 했니? 100점 맞으라고 했어? 이거 다 맞으라고 했어? 엄마가 원하는 건 태도야, 태도. 허리 똑바로 펴고, 연필 똑바로 잡고, 화장실은 좀 미리 갔다 오고, 대충 풀지 말고, 문제를 똑바로 보라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아이가 그 한 3학년 정도, 한 2학년, 2학년 때는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학년, 4학년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은 이제 수학이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유독 이 태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하지마, 때려쳐. 이럴 거면 때려쳐. 문제집 던지는 엔딩?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됐어. 이거 네 공부지, 내 공부야? 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죄책감을 갖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포기해서 그런 건 아니죠. 힘든 거지. 지친 거죠. 그죠? 여러분 지치셨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관심 없는 엄마는 애초에 시작조차도 안 하셨을 거예요.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아이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어때요? 더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금한 것들,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아, 진짜 우리 오늘, 나한테 취한다, 정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화를 내고, 아까도 화냈어. 이제 요 라방 끝나고 가면 아이가 혹시라도 잠들어 있어.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난다? 그죠? 미안하고,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매번 이렇게 아이하고 싸워야 될까요? 그죠? 요걸 좀, 그니까, 나 그렇게 나쁜 엄마 같지 않은데.
그죠? 내가 나쁜 엄마도 아닌 거고, 사실 애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이제 자책하거나 그러지 말자고요. 아침 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초3 자기주도 학습 스터디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 3학년만 들어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좀 2학년 혹은 이제 4학년 친구들의 학부모님들도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초3에 대해서도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초3,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아이한테 초3 때 유독 태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곧잘 했던 것 같은데 한 3학년쯤 되니까 애가 머리가 컸다고 이게 아이가 말을 안 듣네? 사실 이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1학년, 2학년까지의 내용 자체가 수학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면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은 우리 친구도 눈에 보이는 자연수, 내가 셀 수 있는 자연수들을 배웠다면 이제 3학년 때는 어때요? 분수, 소수 나와요. 사실 분수, 소수는 내가 셀 수 없는 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예요. 그죠? 새로운 약속을 해서 나타내는 새로운 수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 2학년 때까지는 사실 끼케야 뭐 구구단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면 이제부터는 당연히 그거는 잘 외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예전에는 연산하고 사고력 정도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과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심한 문제도 다뤄봐야 되고 이제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한테 있어서는 이게 난이도가 훅 올라갔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또 자아가 아이가 이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 중심인 거잖아요. 약간의 반항? 사춘기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지금 중3 아이 있는데 저 정도가 사춘기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게 사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귀여운, 이제 나의 발견? 요 정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어려워져, 수학 개념도 어려워져. 그리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아주 살짝 반항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엄마와의 시간이 약간 삐그덕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초3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참, 뭐, 문제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럴 때구나.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닌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방법적인 문제 해결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다 자기 주장이 좀 강해지는 시기고, 이러면서 그게 딱 겹치는 게 초3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표가 사실은 좀 힘든 시기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초3 단계 프로젝트까지만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겨울방학 때 초3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2학년이죠. 아직은 말 잘 들을 2학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분, 그때까지가 사실은 엄마하고 같이 무언가 활동하면서 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한 시기. 그래서 제가 초3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뭔가 엄마가 옆에서 끼고 아이를 가르치기에는 좀 힘든 시기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왜 주로 줄까요?
뭐 학원을 보낼까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죠?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학원을 다녀본 세대들이잖아요. 우리가 공부 안 해본 세대도 아니고, 이제 보내더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하고 좀 어려웠던 이유들, 제가 아까 저희 아이한테 똑바로 안 해? 엄마가 바라는 건 태도라고 했지. 허리 똑바로 펴고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를 혼냈다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게 틀렸어, 못했어, 너는 못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심리학 하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게 엄마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오히려 막 화도 내고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냥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실망시켰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화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짠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주 친절하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막 가르쳤는데, 그건 이제 아이들은 좀 평가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이제 지금까지는 엄마가 막 끌어당기면서, 자, 지금부터 봐봐, 여기 앉아봐봐, 지금 곱셈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점점, 지금 만약에 부모 주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거를 점점 아이 주도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주도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옆에서 막 끼고 앉아서 가르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주도라는 뜻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사실 그거는 좀 방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어릴 때는. 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 그럼 너 알아서 해. 그게 맞죠. 근데 아직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밥도 못하는 상황에서 네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무언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모르는 아이한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건 이제 거의 방치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이가 모르니까 내가 다 짜주는 거예요. 자,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2시 반부터 3시 30분까지, 자, 요 1시간 동안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해. 자, 그리고 그래, 한 30분, 그래, 엄마가 휴식 시간 줄게.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6시부터 7시까지는 피아노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아주 그냥 막 촘촘하게 막 계획을 다 짜서 진행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아이가 버티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늘 엄마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저는 사춘기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라는 환상은 깨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까지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짜주지 않아. 그럼 아이는 멈추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도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리듬, 이제 습관, 방법, 이런 것들은 어른이 우선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 사줘야 되고, 그죠? 자전거 타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요. 방향 잡을 때까지는 뒤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시기라고요. 그러다가 아이가 직접 페달을 굴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에 잡고 있던 손을 점점 놓고 아이 혼자 페달을 밟고 방향을 조정을 해서 이제 자전거를 타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타봐! 요게 아닌 거라고요. 자, 습관은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군가가 리듬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 사춘기 두려우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소곤소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엄마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손을 놓고 싶은데 손을 놓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느낌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을 바로 놓지 않죠? 흔들릴 것 같으면 좀 잡아줬다가 다시 한번 살짝 놓고 잘 가는지 보다가 이렇게 잡아주다가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손을 놓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으니까 와, 꿀쌤이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스터디를 한대. 와, 그럼 3학년부터 혼자 공부할 수 있나 보다. 말도 안 돼요. 3학년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유니콘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아이들 지금 발달 단계상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란 게 뭔데?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아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해보고 피드백을 해. 피드백을 해서 이 부분 수정해야 되겠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고 또 피드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주도인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가능하겠냐고요. 방법도 모르는데. 사실은 부모님들도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잡아 나가는 게 사실은 자기주도 스터디가 되는 거예요. 신기루 같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약간 뭐라고 할까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미스 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그때서부터 저는 20대 때부터 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아이들 특히 사춘기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그러니까 수학 전문 학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때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종합학원 이런 데도 있어 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끼리 모이면 난 절대로 우리 아이는 학원 안 보낼 거야. 웃기죠.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요. 저도 목표가 단기적으로 이 아이가 성적이 올라서 학원을 계속 등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목표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성적 올리는 방법들을 막 활용을 해가지고 막 단기간에 성적 향상 막 이걸 위해서 막 문제 유형 돌리고 막 해가지고 향상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성적이 막 향상이 됐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지겨워져. 그러면 학원을 끊어요. 이제 선생님 저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해서 끊어. 근데 그랬던 아이들이 곧 다시 들어와. 왜 다시 들어오겠어요?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혼자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혼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거 다 집어주고 푸는 방법 다 알려주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중요한 거야 막 읽어가면서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문제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는 우리 아이는 학원을 보내지 말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터디를 만들게 된 것도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거를 우선으로 하자.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초등 4학년 초사 자기주도 스터디였고요. 그걸 1년을 진행을 했어요. 1년을 진행을 했을 때 이게 100% 모든 아이들이 사실은 다 막 성공을 했고요. 막 지금 4학년 때 시작했던 아이들이 막 전부 다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4학년 아이들도 이제 적응을 왜냐면 얼마 전에 또 모집을 했죠. 이제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익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 정도 진행한 친구들이 반을 이제 향상 성적이, 그러니까 실력이 향상이 돼서 반 이동을 하게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그걸 보면서 사실은 확신을 했죠. 아, 이거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아쉬운 부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4학년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3학년 때 시작을 했었다면 조금 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 3단계 하셨던 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청도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초등 3학년 자기주도 스터디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스터디를 우선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스터디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자, 우선은 이거는 초3 프로젝트하고는 달라요. 프로젝트는 제가 막 강의를 하고 아이하고는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다면, 우리 스터디는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은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들 전부 다 레벨 테스트를 하고요.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이제 반에 이제 배정이 됩니다. 그 반은요, 뭐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보다는 뭐라 그럴까, 이제 아이의 속도, 수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제 배정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각 반마다 진행하는 문제집이 다를 거예요. 문제집이 다르고 진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도표를 짜드릴 거예요. 그럼 진도표를 짜드리면 그 진도표에 맞춰서 아이들하고 같이 문제집을 풀고 이제 인증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스터디다. 함께 진행을 하는 스터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자기주도 스터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서 개념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3학년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4 자기주도 스터디와 지금 제가 했던 3단계 프로젝트와 약간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어떻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핵심 콕 강의들은 짧게 강의들은 찍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아이들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아이들하고의 개념 학습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먼저 뭐 문제를 읽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개념 학습하는 방법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푸는 속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은 아직은 완전한 혼자 진행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습관을 잡고 스미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4개월 단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요번에 진행을 하면 7월 거의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모집 기간도 있고 레벨 테스트 기간도 있고 반배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OT 강의도 할 거거든요. OT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진짜 시작은 한 7월 24일 부터 이제 스터디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방학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11월 말 정도까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초등 4학년 자기주도 스터디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전까지 이제 아이들이 습관을 잡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별로 복습 1학년이래. 이 앞부분이 잘 안 된 친구들은 복습하는 반도 있을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3학년 2학기 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고력 수학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도 이제 교과 수학으로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프로젝트를 듣지 않으셔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3단계 하고 학원 가야 되나 고민했어요. 네, 해보세요. 해보시고, 왜냐하면 학원 가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보고, 계속 보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배웠어? 학원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배웠어?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습관을 잡고, 그러면 사실 학원을 안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학원을 갈 수도 있게 되겠죠. 지금, 우리 초사 스터디도 지금 1년째 계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학원 대신 선택을 하셨었고,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1년째 진행을 하시는 거겠죠. 네. 자, 문제 풀고 오답하는 방법도 제가 OT라든지 이런 때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답 같은 경우도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아이가 틀렸어. 자, 이거 틀렸어. 봐봐. 이거 왜 틀렸어? 다시 풀어봐. 요렇게 하시죠. 아니면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풀어주시면 안 되고요. 자, 틀렸어. 자, 그럼 이제 틀린 것들이 뭐였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해서 아이가 먼저 풀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아이가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또 안 돼. 그러면 왜 틀렸는지를 그때서부터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엄마가 얘는 이거 지금 칠 수 있나 보네? 이렇게 분석이 아니라 아이하고 같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스터디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7월 말에서 11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초3 프로젝트 복습하고 계신 거죠? 병행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4 프로젝트를 이제 1년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전혀 습관이 안 들여진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진도표로 이제 진행하는 문제집들이 어떤 친구한테는 딱 적당해. 근데 어떤 친구들한테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사실 얘기가 나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사실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학년, 2학년에 비해서는 학습 양을 늘려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아이가 힘들어해서 못하겠어요. 그럼 언제 하시려고요?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진도표의 그 양 정말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습관화 들였던 친구들이라면 초3 프로젝트 내용 병행하셔도 좋고요. 우선 처음에는 이 스터디 내용 요거 먼저 습관 잡는 거를 우선으로 진행하세요. 다른 거는 제외하고 스터디에서 진행하는 것만 진행.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습관화 됐어. 여기에다 뭔가를 더 추가해도 되겠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저희 선생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소통방이던 아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성취도는 어느 정도가 나오고 성취도는 어느 정도 나오고 뭐 학습 시간은 어느 정도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소통방에서 선생님들 계시니까 선생님들 혹은 저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 레벨 테스트는요, 두 가지예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 내용만 있는 레벨 테스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3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량이 좀 많아요. 그 레벨 테스트를 보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OT는 아이가 듣는 걸까요? OT는 이제 엄마도 듣고, 그러니까 아이는 잠깐 저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부모님하고의 OT, 그 다음에 아이와의 OT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 읽지 않고 방법만 익혀서 넘어가거나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면 좋을까요? 다시 풀어보라고 해도 무조건 모른다고 하네요. 모른다고 하죠. 그럼 다시 읽어봐.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게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몰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 그대로 한번 써볼래? 그래도 모르겠으면 엄마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바로 알려주지 않고 그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차라리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지. 이렇게 돼야 돼요. 사실 엄마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은 또 제가 OT라든지 저희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진행을 하는 양이 한 5장 정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학습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한테는 사실 1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신청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진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3학년 2학기 진도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은 좀 어렵습니다. 학원과 병행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기주도 스터디는 매해 초3, 초4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네, 초3, 초4 아이들이 이제 초등 5학년으로 올라가겠죠? 네, 3학년 1학기를 가능하면 3학년이 진행하는 거를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나중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택지를 2개를 드려요. 그럼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레벨 테스트 한 다음에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반에서 이제 나눠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할 때 3학년 2학기까지 문제를 선택하면 시작할 때 4학년 문제집을 풀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우선은 지금은 그러니까 3학년 스터디이기 때문에 빠른 선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학년 때는 좀 선행 속도가 좀 빨라지는 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목표가 뭐냐면 아이들이 혼자 공부하는 연습, 문제 학습량 늘리는 거, 그다음에 학습 태도, 이런 습관 잡기 이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대부분 문제집 선정 어떻게 하죠?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문제집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아이한테 진짜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려가 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게 다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문제집 난이도 이 정도의 문제집을 뭐 연산은 이거 그 다음에 교과 문제집은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정 학습 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짜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그거에 대한 수고가 덜어지시겠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지금 무언가 수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GPT한테 물어보세요. GPT AI한테 물어보세요. AI 아직도 오답 같은 거 풀이 과정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소통방에서 선생님들이 계신 소통방에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바로바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패드 학습을 병행해도 될까요? 저는 병행하는 건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진행하는 거 먼저 진행을 하시고 이게 익숙해졌어? 여기에다 더 추가를 해도 되겠네 라고 싶으시면 그때 추가를 하시고 지금은 그것까지 진행을 하면 학습량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내 습관을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레벨 테스트 후에 문제집을 정해서 숙제처럼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해드려요. 기본적으로는 정해드리는데, 이제 이거를 아이에 따라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네. 근데 하루에 1시간이면 생각보다 상당한 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3학년이잖아요. 그 정도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초등 고학년 때, 한 5학년, 6학년 정도 갔을 때 순공 시간, 숙제 빼고 순공 시간이 영어 수학을 합해서 한 3시간 정도가 순공 시간이 되어야지만 우리 아이가 상위권, 최상위권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역산을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은,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쳐요. 영어보다는 수학의 학습량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수학을 고학년 때 2시간이야. 그러면 한 3, 4학년 때는, 뭐, 1시간 반. 그러면 4학년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그럼 3학년 때는 최소 1시간 정도는 수학에 할애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학습량, 학습 시간 늘려가야지만 된다. 아이가 힘들어요. 그럼 계속 안 시키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힘들지만 해내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왜 학습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 그런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공부 잘해서 뭐 대학 좋은 데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게끔 그걸 참고 해내는 힘을 길러내는 게 지금 초등과정의 목표인 것도 뭐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T죠. OT는 제가 이제 아이들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가능하면 라이브, 뭐, 한두 번 정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라이브에 들어오시고, 만약에 못 들어오신다면 이제 녹화본을 보시면 됩니다. 심화 문제집을 다루는 반도 있고 아닌 반도 있고, 자, 문제집은 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3권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4개월 동안 3권 정도를 진행한다. 4학년 같은 경우는 3개월에 3권을 진행을 하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동안 3개월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일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요? 우리 프로젝트 나중에 하반기에 초일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때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사 오픈 때부터 해서 쭉 하고 계신 분, 그죠? 자, 이번에 동생도 신청했어요. 3학년도 3권일까요? 네, 3학년도 3권인데 4학년보다는 이제 4학년은 3개월에 3권, 3학년은 4개월에 3권. 근데 곧 있으면 요번에만 습관 들이고 사실은 겨울부터는 사실 4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교과 문제집만 포함되나요? 사고력 문제집은 포함인가요? 네, 교과 문제집, 그러니까 교과 프로젝트, 교과 스터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달콤이어야 되는 이유들, 사실은 스터디가 많죠. 이제 굉장히 뭐 작은 스터디들도 있고 막 그런데 달콤이어야 하는 이유들을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쭉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달콤 프로젝트를 듣고 이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달콤이어야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들이거든요. 그 자료 중에 사고력 문제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챌린지, 미션, 개념 노트, 뭐 오답 노트, 다양한 것들, 아이들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문제집은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흥미라든지 그리고 사고력 문제를 놓지 않도록 문제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하는 교과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면 이제 사고력 문제집을 추가하시면 돼요. 구몬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병행 괜찮은가?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스터디 진행할 때 가능하면 스터디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양도 많아지고 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아이들 금방 질려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몬이랑 병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 들였어. 그리고 학습량이 아이한테 적당해. 그러면 그때서 추가하시면 돼요. 개념학습은 엄마가 알려줘야 되나요? 4학년은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해보세요 계속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돼서 막 울고 불고 했던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한다라는 후기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3학년은 사실은 혼자서 개념학습을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어머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포인트는 짚어서 영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시간만 1시간이 아니라 개념학습을 하는 시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집을 푸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문제집만 풀기 때문에 문제다. 그게 아니라 개념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초3 자기주도 스터디 과정을 마치면 스스로 공부하는 게 목표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 주도 학습에서 아이 주도 학습으로 가기 위한 지금 우리가 브릿지 과정이다, 다리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혼자서 고학년이 됐을 때, 고학년 정도 됐을 때 스스로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하면서 다시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게 목표가 되는 스터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 수업으로 개념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줌 수업에는 OT 때 줌 수업을 하고요. 그러니까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포인트 설명, 핵심만 설명하는 거 제가 VOD로 해서 드릴 거예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줌은 저희가 OT가 있어요. OT가 7월 20일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학부모 OT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 잠깐 있고요. 부모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아이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진행하는 OT가 7월 20일 월요일날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라이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세 권은 어떤 건가요? 문제집 세 권? 그거는 밤마다 달라요. 직산특강은 엄마가 듣고 아이가 알려주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직산특강은 엄마가 듣고 아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재, 활동지 이런 것들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자, 분수 나오면서 수포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기존 달콤 수학처럼 선생님이 엄마에게 강의해주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수 소수 특강.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는 강의는 분수 소수 특강, 곱셈 나눗셈 특강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좀 있으면 저희도 여름방학 특강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여름방학 특강 그때 신청해서 진행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번에 진행하는 건 같이 함께하는 진도를 짜서 같이 움직이는 스터디지 제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네, 교과 문제집입니다. 내년에도 해야 되겠죠? 사고력 학원과 병행은 무리일까? 교과 학원이라면 좀 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고력 학원이라면 그 부분은 같이 한번 병행을 해보세요. 자, 자기주도 스터디 시작되면 기존의 엄마표로 진행하던 문제집을 중단하고 진행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중단하고 이 스터디를 기본으로 아니요. 제 영상을 보면서 아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강의를 해주는 그런 스터디가 아니에요. 네. 네. 그냥 3학년 2학기 교과과정 순이 맞습니다. 대신 이제 밤마다 난이도라든지 이런 구성이 좀 다를 뿐이죠.
저한테 제가 하는 동영상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하는 동영상 수업은 없는 거예요. 4학년 자기주도는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게 6개월 단위로, 4학년은 6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쯤에나? 언제죠? 4학년은 지금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같은 경우도 지금 모집을 하고, 만약에 이거를 등록하지 못하시면, 이제 3학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는 좀 어렵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는 결국엔 뭐다? 4학년 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4학년 과정, 나중에 겨울에 4학년 과정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4학년 과정을 하신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기들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반마다 달라서 제가 문제집 얘기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어떤 반은 연산 문제집이고, 어떤 반은 단순 교과 문제집이고, 어떤 반은, 다 달라요. 네. 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이마다 다르죠. 그 아이가 그거를 지금 현재 공부방 다녀. 그 공부방에서 하는 거를 잘 따라가고 있어. 어렵지 않게 해. 부담스럽지 않아. 그럼 병행을 하는 건데, 저는 굳이 자기주도 스터디를 하는데 굳이 공부방까지 병행을 해야 되나 싶은 거죠. 네, 교과 학원과의 병행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문제집은 시중 문제집을 활용하게 될 겁니다. 시중 문제집을 활용하게 될 거고,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자료들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개념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 나눔도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개념 학습하는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개념 정리를 해. 그리고 이게 내 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엄마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처음부터 너무 네가 해봐 라고 하면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단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가로 채우기라든지, 처음에는 이제 그냥 완벽하게 되어 있는 개념 설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아이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간 자료로 이제 예를 들면 구멍이 뚫린 요런 형태를 드리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구멍 채우기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백지입니다. 백지. 요걸 채워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그냥 백지 A4 용지 그냥 주면 너무나 막연하고요. 제가 여기다 키워드를 넣습니다.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웠던 이제 개념이야.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도형이야. 내가 여기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골라서 개념을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런 활동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처음에 이거를 그냥 해봐라고 하면 그것 또한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주면 아이들이 문제집이던 혹은 이제 저희가 드렸던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경험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막연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정리하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단계 기억이었다면 이게 좀 잊혀질만 할 때쯤, 그러면 이제는 보지 않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한번 우리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제 개념 강의는 특강은 달라요. 특강은 굉장히 깊고 넓게, 시간도 좀 길게 나온 다음에 되게 디테일하게 있고요. 여기 우리 스터디에서 제가 제공하는 개념 강의는 핵심만 짚어드리는 짧은 동영상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쓰기 싫어하는 아이는 습관 잡기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해야죠.
싫다고 해서 계속 안 하게 되면 끝까지 안 하게 될 겁니다. 참여하고 나서 참여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증을 하면서, 인증을 하면 저희가 이제 피드백도 드리고, 응원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필수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하세요. 그 완주 선물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편성된 반이 4학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근데 4학년에 이어질 수도 있고 반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줌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줌 OT입니다. OT. 네, 개념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리죠. 4학년 3권 줄 때는 힘들어 하더니 확실히 네트 보고 난이도에 맞는 문제집을 하다 보니 계획표 보고 알아서 해요. 오답 체크만 아빠랑 같이 해요. 동생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 네, 신청하고 습관 되게 해보려고 개념 노트 한번 쓰게 해봤어요. 도움이 되시죠? 예, 아마 진행하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터디는 반별로 진도가, 네, 스터디는요, 반별로 진도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 해놓으라고 하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잡아가는 거죠. 근데 3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3학년 아직 어려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봤지만 알아서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놔 라고 했을 때 해 놓는 친구들이 몇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막 엄마가 자 봐봐 빨리 해 뭐 이건 아니지만 옆에는 있어 주신다던가 만약에 해놓으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엄마가 체크를 해주신다던가 이런 과정들은 필요해요. 아직은. 근데 그래도 좀 습관 잡고 그러면 4학년 때 진짜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아이가 혼자 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4라면 그래도 아이가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3학년은 부모님이 같이 진행하셔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학년은 진도 자체가 달라서 진행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계획표에 맞춰서 혼자 공부하고 인증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5학년은 없어요. 네,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학원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누가 막 지금 막 가르치면서 그걸 보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그런 방법들을 배우면서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학습량을 정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그런 스터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습관이 잡히면 나중에 공부방이나 연산 학원 안 다녀도 될까요? 그럼요. 습관 잡히면 다닐 필요가 왜 다녀야 돼요?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아이가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느끼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예를 들면 OT 같은 거, OT도 있고 중간에 뭐 번개 특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잠깐 만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얼굴 보면서 친해지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또 뭐가 있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공부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때 다른 친구들도 보거든요. 우리 반 아이들이 누가 있고 지금 같이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고 사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네, 3학년 1학기까지 마쳤다면 뭐 도전해 보셔도 좋습니다. 몇 학년까지?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5학년 정도, 5학년 후반 이렇게 되면 이제 선행의 속도들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레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시고 나면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각자 집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학년 과정은 없겠죠. 지금 초3이야. 그러면 겨울방학에 이제 4학년 과정을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이거 안 하시면 4학년이에요. 네, 반이 정해지면 문제집은 각자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수학이 싫대요. 1학년인데 어떻게?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스터디는 이제 스터디 소개는 끝났어. 그냥 잠깐만 우리 얘기하죠. 그냥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3부터는 실제로 학습 격차가 이제 눈에 드러나는 시기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3학년이 뭐 선생님 겁주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3학년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좀 눈에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보이는 시기가 3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반에서 알아요. 엄마 쟤는 수학 잘하는 애야. 나는 수학을 좀 못해. 막 이런 것들도 다 눈에 들어오는 시기들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지금 수학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수학이 사실은 일주일에 굉장히 이제 실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막 엎드려 있거나, 막 딴 생각을 하거나. 근데 앞으로 정말 몇 년이에요. 몇 년이 남았잖아요. 그죠? 거의 뭐 10년? 10년이 남았잖아요. 한 9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수학 시간마다 정말 괴로워할 아이를 생각을 하면 사실 너무 짠하고 좀 안타깝거든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사실 부모님이 좀 어느 정도 도와주시면 상위권까지는 가능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달콤 수학이에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저 혼자 제가 어지럽어요, 여러분들. 상당히 어지럽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블로그, 여러분들 스터디 설명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블로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블로그 영명부터 시작해서 막 화내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아니, 지금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지금 아이한테 요것만 지금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 안 힘들어하고 수학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립시다! 이러면서 블로그 글을 썼던. 오지랖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이들이 안 힘들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아직 좀 우리가 방법을 조금만 더 알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그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혼자서 못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태까지 제가 막 인스타 막 피드도 정말 몇천 개 올렸거든요. 다 그런 거다. 안타까워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터디 커피숍이세요? 단원평가 아이들 치고 오는 거 보니까 평균 점수 나와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를 들면 단원평가가 80점이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주세요의 신호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뭐, 다른 것들, 내용들, 궁금하신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제 인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달콤수학 카페 게시글도 있고, 달콤수학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이쪽으로 다양하게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 11시입니다, 여러분들. 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하고는 스터디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하셨죠?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